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지원부장 교사 최경식입니다. 앞에서 교육과정부장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입시 결과부터 시작해서 입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결론은 본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입학하게 될 학생들은 사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중문형 강좌 클러스터,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문형 강좌가 뭐 이렇게 20개가 있고 클러스터가 8개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김포 관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이런 강좌를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중문형 강좌가 운영되는 동안 계속 남아서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 학교가 전국에서도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4년제 주요 대학 진학자 현황 엑셀표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개인 정보가 좀 있어서 개인의 정보랑 학점, 뭐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유수의 대학들을 많이 갔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수 합격자는 사실 다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서울대 간 학생이 카이스트, 포스텍, 연고대 다 합격했지만 한 곳만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들은 중복 합격자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럼 굉장히 많이 간 것처럼 하지만 실상 이제 가서 숫자를 세보면 몇 명 되지 않죠. 저희는 이제 중복 합격자 빼고 사실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인문계 학생들이 78.1%의 진학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약 4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수도권이 22명, 지방이 40명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1등급 4%, 2등급 7%에서 누적 11%, 보통 15% 내외로 봅니다.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치면 15% 내외를 맞았을 때 인서울을 할 수 있고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치는데요. 저희가 155명의 인문계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40명씩의 서울대 입학생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가 준비를 잘했다. 물론 학생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중문형 강좌 클러스터, 방과 후 활동, 각종 특색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주제연구 활동, 융합형 주제연구 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 공학 리더, 이제 전국 단위 학교 학생들끼리 붙어서 저희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죠. 2위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승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 진학률이 참고로 72.5%, 경기도가 70.5%였는데요. 저희 학교가 78.1%의 진학률을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입시 실적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어촌 학교죠. 뒤쪽에서 이제 제일 뒷부분에 제가 6단계로 나눠 설명할 텐데요. 농어촌 전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에 85명, 정시에 4명. 저희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농어촌 고등학교가 수시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때문에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들을 16개 대학이 15개 대학 중에서 이대랑 홍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가 포함돼서 16개 대학이 대입제도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수능 영역을 좀 넓혔죠. 그래서 이제 정시에 40%를 맞추라고 그러면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저희가 이제 정시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된 수치상으로도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른기회 전형에 59명, 66%, 일반 전형에 30명 되어 있는데 일반 전형 안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많이 가고요. 고른기회 전형은 원래 이제 고른기회 전형은 학생들의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저소득층, 다문화, 군자녀, 이런 학생들, 국가유공자 자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고른기회 전형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고른기회 전형 안에 별도로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른기회 전형에 농어촌이 있고 일반 농어촌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농어촌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농어촌에 있는 학생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이죠.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서울권 대학들이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유형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랑 조금 중복되지만 그럼 어떻게 왜 통진고등학교가 좋은 실적을 냈느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과나 비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문형 강좌, 그리고 클러스터, 그다음 특색 프로그램들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는 그 생활기록부 내용을 그런 내용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학교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블라인드 평가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면접도 조금 약해졌고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서 학교 정보가 제한됐으니까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 학교 개인정보가 전부 사라지고 학생들의 생기부에 특히 교과 세특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대부분 이제 입학 설명 오신 입학사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과 세특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니까 통진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다시 보이는 거죠. 선입견이 사라졌죠. 학교에 대한 이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좋은 대학교에 간 학생들의 생기부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점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좀 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정보 분석이 저희가 3학년부가 있고요. 3학년부에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죠. 진로진학 상담부에서 또 진로활동 관련해서 전공 관련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올해 이제 미래교육지원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미래교육지원부가 생겨서 입시정보 분석, 입시통계, 진로진학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가 좀 다른 학교보다 좀 강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입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제일 가장 많이 가는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 농어촌 전형을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뭐 고려대 4%, 연세대 5%, 나머지 뭐 10%도 있고요. 또 모집 제한에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고교 추천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학생 수가, 인문계 학생 수가 약 159명, 올해 이제 고3이 159명인데요. 160명 정도의 4%면 6명, 5%면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쓴다는 거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학교장 추천을 다 채우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좋은 점은 뭐냐? 자기가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쉽게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있고요. 자, 농어촌 전형 보시면요. 자, 농어촌 전형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아까도 지금 이게 조금 화면이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경희대 고려대가 정시에 농어촌 넘기면서 그럼 농어촌이 수시에 사라졌으니까 우리 못 가는 거 아니냐. 수능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경희대 고려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학생 뽑아가야죠.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 안에 경희대 150명, 고려대 165명 뽑아가겠다고 농어촌 학생한테 지원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써서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유형 1, 2가 있습니다.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는데요. 유형 1은 중고등학교 6년 농어촌이고 부모 본인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 다음 유형2는 12년입니다. 초, 중, 고. 부모님 주소는 상관없고요. 본인만 초중고의 읍면적 농어촌 학교를 나오면서 주소가 농어촌으로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민대만 유형2로 100명을 선발합니다. 12년 학생만 뽑겠다는 거죠. 오리지널 농어촌만 뽑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점이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12년 농어촌인 학생들이 꽤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이런 입시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대부분 이제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은 최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활하게 입시 정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최근 3년, 5년 인문계, 자연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합격한 현황을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에 따라서 몇 년도 어떤 전형, 농어촌 전형인지 학교장 추천인지 일반 전형인지 그거에 대한 내신 성적들이 쭉 배치되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문계 파일 하나, 자연계 파일 하나. 이런 건 이제 사실 저희가 대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점만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학교 오시면 저희가 관련 정보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올해 바뀐 대입전형 변경사항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를 통합했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의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대학이 지정 과목을 대학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지정해 놓는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자, 1교시에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공토, 공시로 되어 있고요. 화작, 확복과 작문, 언매, 언어와 매체를 선택 과목. 총 45개 문항이 있는데요. 34개 문항이 공통 과목, 11개 문항이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평이나 봤을 때는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는 큰 조정 점수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냥 잘하는 과목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수학 원투가 공통 과목인데요. 30문항 중에 22개 문항이 공통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22개 문항은 동일하고요. 8개 문항이 문과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점수를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3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1등급 맞은 학생들의 94%가 이과생이었습니다. 94%에서 96%. 그러면 문과생들은 상당히 불리하죠. 사실 그래서 문과생들이 올해 최저를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22문제, 8문제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조정 점수를 줬을 때도 사실 문과생이 1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수학을 잘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참고로 수학은 55개 대학이 미적분과 기하 필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가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과생이니까 나 확통해가지고 점수를 더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 선택 과목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올해 55개인데 내년에는 58개로 늘어납니다. 대학 수가 계속 늘어나죠. 필수 지정 대학이. 자, 영어는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영어 시험이 좀 쉬웠죠. 올해 좀 어렵게 출제될 걸로 예상하고요. 한국사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에 이제 사탐, 과탐 이렇게 있는데요.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61개 대학이 과탐을 필수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사탐은요? 물론 사탐도 필수로 지정한 대학이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탐은 61개 대학, 내년에 62개 대학이 필수로 이미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탐, 사탐, 나 2과목 내가 잘하는 과목 섞어서 2과목 보면 되겠네.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탐구 영역은. 자, 올해부터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탐 한 과목 대체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제 좀 힘을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EBS 연계 변화입니다. 올해 70%였는데요. 작년까지 70%였는데 50%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계 사라졌고요. 다만 평가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체감률은 좀 별로 못 느끼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50% 축소됐으니까 믿기지는 않고요. 다만 50%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학생들 실력을 향상하는 데 점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죠. 수능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EBS 변형 문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라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EBS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 모의평가가 바뀐 수능체제에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6월 출제진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문제를 잘못 내거나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이 출제진들이 본수능 출제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정말 실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제가 단언컨대 6월 출제진들이 거의 수능을 그대로 낸다. 선생님 스타일은 대부분 비슷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출제진들도.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을 미리 정해서 본인이 필수 과목인지 아닌지,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필수 과목인지 여부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 자료고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전형 유효 모집론이고요. 아까 그 지정 과목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대학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순 환산점수 반영하는 대학, 연대, 중대, 홍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돼 있죠. 총 13개 대학이 그냥 성취도에 따라 등급을 반영하는 겁니다. A등급 맞았으면 1, B등급 맞았으면 2 이렇게 단순 반영입니다. 다만 이 오른쪽에 있는 건대, 경희대, 상경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는 단위수까지 곱해서 한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단위수 곱한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화여대만 2등급을 맞으면 B등급을 맞으면 4등급을 줍니다. 그러면 이화여대는 진로선택 과목에서 B 맞은 학생은 이대를 쓰면 거의 안 되겠죠. 굉장히 불리하겠죠. 이대 빼고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A는 2를 준다 정도고요.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특별하죠.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학교가 이렇게 하면 A에 2를 주면 전부 쉽게 내서 전부 성취 등급을 A를 맞게 할 거다. 성적을 부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취율에 그러니까 A 등급 반등 비율에 따른 등급을 주겠다. 결국 20명, 100명 중에 20명이 A 등급을 맞았으면 100분의 20, 결국 1 더하기 0.2 해서 1.2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냥 안 뽑겠다는 얘기죠. 더 좋은 애를 뽑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동국대하고 성균관대는 아예 우리는 그걸 점수로 못 준다. 정성평가로 진로 선택 과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등급 점수를 안 주고 그냥 정성평가로 반영하겠다. 진로 선택 과목을. 그리고 이제 세종대는 조금 특이한데요. 원점수 똑같이 이제 원점수가 A를 맞았어도 90점을 맞은 학생이 90점으로 A를 맞은 학생이 있고 80점으로 A를 맞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90점에 1000점, 80점에 99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반영하는 대학도 이렇게 16개 대학 정도는 반영을 하지 아예 않는다. 진로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맞춰서. 그럼 선생님 결론이 뭡니까? 학교 측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점수도 높아야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영 과목 수가 그럼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지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16개 대학인데요. 고려대 기준으로 한 8개 대학은 모두 반영을 합니다. 모두 반영. 그리고 숙명여대나 건대 같이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2-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한 6개 대학. 아까처럼 동국대, 성균관대처럼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2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도대체 학교에서 좀 학종으로 붙었다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표준안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표준안을 만든 거고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 자료로 쓰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인데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과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을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인성인데요.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느냐. 협력, 요즘 뭐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 인성 분야에서 협력, 협업, 함께 하는 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즘 이게 이제 뜨고 있는 대세라고 하죠. 자,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에 관련된 활동,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진로 선택 과목. 자기가 공대 갈 건데 화학공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화학 생물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물리 1, 2 다 배워야 됩니다. 물리 2 배우지 않고 앞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다 개설됐는데 물리 2를 배우지 않고 공대에 학종을 쓰겠다. 거의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세심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과목들, 교과에 따른 전공 과목에 따라서 선수 과목 어떤 걸 배우는 게 좋겠느냐라는 과목들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인데요. 사실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는 부분, 학부모님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발전 가능성, 뭘 보고 발전 가능성을 뽑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전 가능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서 어떤 뭔가를 알고 싶은 탐구 본능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느냐, 그런 내용이 생활기록부 교과서에 특히 쓰여져 있느냐, 그걸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대학들이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인성보다 높게 봅니다. 이런 점까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표준화 연구를 그 6개 대학이 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탐구 활동, 인성은 협업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느냐. 공대면 물리 1, 2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발전 가능성에는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있느냐를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부 반영에 관련된 바뀐 내용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평가 방안인데요. 이제 세 특을 가지고 이거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를 포함한 66개 대학, 총 6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전문가 심층 면접을 거쳤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교과서 특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뽑고 있는지를 뽑아낸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11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참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지방에 있는 지역거점 국립대 입학사정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나온 연구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약 19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이 올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연수가 다 됐고요. 학교는 세특을 어떤 식으로 중요하게 여기느냐. 선생님들은 학업 역량을 가장 크게 여기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을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업과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았고 학업 태도, 전공 적합성이 두 번째로 높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았느냐? 전공 적합성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약간 다르죠. 교사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 세 번째 발전 가능성을 36%나 중복 선택인데요. 발전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여부를 뽑는 이런 퍼센트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전공 적합성에 같은 선택 이유는 뭐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학교가 궁금한 게 있죠. 학생이 학교를 잘못 선택했어요.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나는 그럼 학종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도 학교별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입학사정관들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모든 학교를 가서 보면서 해당하는 정보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분위기, 결국 뭘로 평가하느냐? 학교별 수업 방식을 보고 평가합니다. 어디서? 교과 세특에서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장의 마인드, 그다음 관리자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개선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결국 그런 학교들이 학종에 유리하다. 입학사정관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학교별 편차가 있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학생을 뽑는다. 그럼 이런 학교 수업 방식은 토론 수업, 발표 수업, 조별 활동의 수업 방식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세특을 기재할 때 대학이 선호하는 기술 유형을 조사를 했습니다.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봤더니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에 대한 기술을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과부가 요청하는 학생부 기재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평가할 때 변별에 도움이 되는 기술 유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게 과목이 되는 흥미 진로 연계성에 관련된 기술을 변별력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탐구활동의 기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게 평가한 부분이 바로 교과 성취 이해와 성취도에 관한 기술입니다. 결국 교과부가 주장했던 방침, 교과부가 원했던 생기부 방침은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변별력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런 연수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생활기록부가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2022 농어촌 전형 이해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농어촌 전형 입시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자, 농어촌 전형은 약 4%를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아까 앞에서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전형을 뽑는다 그랬죠. 고른기회 전형은 올해 15.5%, 내년에 15.7%, 올해 53,000명, 내년 55,000명을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 안에. 그런데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으로 몇 명을 뽑아주느냐? 7,700명 정도를 뽑아줍니다. 사실 농어촌 전형 4% 정도를 선발하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4%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1, 2에 6년 농어촌, 12년 농어촌이 있다고 그랬고요. 전국의 농어촌 전형 학생 수가 약 5898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13.7%고요. 경기도의 농어촌 학생 수가 약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경기도 학생이죠.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뽑고 나면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농어촌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생기부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입학사정관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도 학종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이런 중문형 강좌나 특색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기도 학생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농어촌 고등학교는 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일반적인 이제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월등히 좀 높습니다. 물론 일반 고등학교는 대부분 그런데 농어촌 고등학교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하고요. 국어 영어보다 수학 과학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모르는 게 생기면 방과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김포 간내만 해도 과학 전문 학원이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탐 전문 학원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충할 기회가 농어촌 지역에는 좀 없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문과생들이 이과생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더 쉽죠. 그리고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수능 준비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은 취업이 잘 되는 거, 군인이나 교사, 뭐 간호사 이런 부분에 취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취업에 관련된 간호계열 취업을 많이 하려고 진로 희망을 하고요. 자, 올해 농어촌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어촌 입학 정원에 정원이 9,564명입니다. 이 중에
수시로 8,000명 이상 뽑고요. 정시로 1,450명 뽑습니다. 거의 수시로 뽑는 거죠. 수시로 다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종합으로요. 그런데 이제 경기 인천 지역도 비슷합니다. 1,200명 정도 뽑는데 수시로 1,000명 정도 뽑고 정시로 133명 뽑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정원이 2,271명입니다. 그런데 수시랑 정시가 거의 절반씩입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은 정시로도 많이 뽑는다. 그럼 정시 준비를 조금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다. 자기 성적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갖고 하면 너무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른기의 전형 7,7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7,700명 중에서 서울이 2,100명 이상을 고른기의 전형에 농어촌 전형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명 정도가 더 붙는 거죠. 여기 수시 1,093명에 2,000명이 더 붙는 겁니다. 그러면 3,000명 정도가 서울의 농어촌 TO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수시 전형을 준비를 많이 하면서 정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전형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 보충으로 이제 외부에서 국어나 수학을 심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어촌 전략이라고 하면 정의를 하면 수시는 내신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선택 과목들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과 세특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기회인 것은 농어촌 전형 학생을 뽑고 따로 고른기의 전형 안에서 농어촌 학생을 뽑아주고 있다.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상위권 학교들이 이제 정시 확대되면서 수능의 중요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 합격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정시로 준비해서 실제 수능 성적보다, 사실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실제 수능 성적보다 굉장히 좋은 대학을 정시로 합격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다시 한번 혁신교과정부장과 미래교육전부장님이 설명해 준 걸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본교로 연락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4, 5년 전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실적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듣고 계신 중3 부모님들 학생이 있다면 통진고등학교로 오신다면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통진고로 언제든지 방문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